여러분은 두통이나 통증이 생기면 아무 생각 없이 알약 하나를 꺼내 드시죠. 그런데 이 작은 알약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제약 공장 안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원료를 계량하고 섞고 눌러서 모양을 만들고 코팅을 입히고 하나하나 검사해서 안전하게 병에 담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아주 쉽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약은 진통제 복합정입니다. 이 약은 두 가지 주요 성분이 함께 들어간 복합 제제예요. 하나는 여러분도 익숙한 해열 진통 성분 시중에서 많이 쓰이는 진통제의 주성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진통 성분인데요. 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해서 더 강하고 지속적인 진통 효과를 냅니다. 약의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특정한 모양으로 성형된 코팅 정제예요. 그 노란 코팅 안에 흰색 정제가 들어있는 구조죠. 이 약은 밀폐 용기에 담겨 실온에서 보관되며 제조일로부터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 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공장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의약품 공장은 아무렇게나 약을 만들 수가 없어요. GMP/GOD 매니어팩처링 프랙터스, 즉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라는 엄격한 국제 규정을 따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제조 지시 및 기록서라는 문서가 먼저 발행됩니다. 이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번에 몇 알을 만들 것인가, 즉 제조 단위. 저희가 살펴볼 공정에서는 한 번에 수십만 정을 생산합니다. 어떤 원료를 얼마나 쓸 것인가, 어떤 순서로, 어떤 기계를 써서, 어떤 조건에서 만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 관리 책임자, 품질 관리 책임자, 품질 보증 책임자, 3명의 책임자가 이 문서를 검토하고 서명해야만 제조가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규정이 있어요. 원료 계량을 시작한 날부터 포장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모든 공정을 마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제조 공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칭량, 즉 원료를 정확하게 재는 과정입니다. 약을 만드는 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성분, 실제로 치료 효과를 내는 물질. 앞서 말한 해열 진통 성분과 중추성 진통 성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부원료 주성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물질들. 예를 들면 알약이 뭉치게 해주는 결합제, 약이 몸속에서 잘 녹도록 도와주는 붕해제, 약이 정제 기계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활택제, 정제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부영제, 원료를 녹여서 반죽처럼 만들 때 쓰는 정제수. 이 칭량 작업이 이루어지는 방에는 중요한 환경 조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온도는 15-25, 습도는 70%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왜냐고요? 원료 가루는 온도와 습기에 민감해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굳거나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약은 원료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섞지 않고 두 묶음으로 나누어 칭량합니다. 나중에 두 번에 걸쳐 같은 공정을 반복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균일한 품질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칭량이 완료되면 작업자와 확인자 두 사람이 반드시 서명을 합니다. 의약품 제조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이런 이중 확인 시스템이 작동해요. 두 번째 단계는 원료를 섞어서 과립 그래니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과립이라는 게 좀 낯선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가루 원료를 그냥 압축하면 잘 안 뭉쳐지거든요. 그래서 중간 단계로 가루를 작은 알갱이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밀가루로 반죽을 만드는 것처럼요. 이 과정은 여러 기계를 거칩니다. 먼저 고속혼합기라는 기계의 주성분과 부영제, 붕해제 일부를 넣고 고속으로 회전시켜 고르게 섞습니다. 그 다음 결합액을 만들어요. 포비돈이라는 결합제를 정제수에 녹인 액체인데요. 이걸 가루에 뿌리면서 반죽처럼 뭉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젖은 덩어리가 되면 유동층 조립기로 이동합니다. 이 기계는 아래에서 따뜻한 바람을 불어 올려서 덩어리를 작은 알갱이로 쪼개면서 동시에 건조시켜요. 마치 헤어드라이어로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빗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건조된 알갱이들은 정립기라는 기계를 통과시켜 크기를 균일하게 걸러냅니다. 마치 채로 모래를 거르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블콘 믹서에서 나머지 붕해제와 활택제를 넣고 최종 혼합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활택제 중 첫 번째 활택제는 알약이 기계에 달라붙지 않게, 두 번째 활택제는 가루가 잘 흐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 단계가 가장 드라마틱합니다. 바로 타정가루 과립을 압축해서 알약 모양으로 찍어내는 과정이에요. 로타리타 전기라는 기계를 사용하는데요. 이 기계 안에는 수십 개의 펀치가 빙빙 돌면서 위아래에서 과립을 꽉 눌러서 정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이 약에는 이 약만을 위한 전용 펀치가 있어요. 제품 고유의 모양으로 알약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금형이죠. 타정 과정에서는 실시간으로 품질을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개별 질량 관리, 즉 하나하나의 알약 무게가 규정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무거우면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고 가벼우면 성분이 부족한 것이니까요. 또 마손도 FRIABILITY 검사도 합니다. 알약을 회전통에 넣고 굴려서 얼마나 부스러지는지를 측정하는 건데요. 약이 유통되는 동안 깨지거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니까요. 네 번째 단계는 바로 필름 코팅, 알약에 얇은 옷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코팅제는 오파드라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걸 정제수에 녹여서 코팅액을 만들어요. 이 코팅액을 커다란 회전 드럼 안에서 알약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코팅의 목적은 여러 가지예요. 보기 좋게 노란색의 예쁜 정제가 되어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쉬워져요. 먹기 좋게 코팅이 없으면 쓴맛이 나는 원료 성분이 혀에 직접 닿아요. 코팅막이 이걸 차단해 줍니다. 약을 보호하기 위해 코팅막이 수분과 빛으로부터 약 성분을 보호해서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선별 검사입니다. 코팅까지 마친 알약들이 컨베이어 위를 지나가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검사를 받아요. 선별기 알약의 모양, 크기, 코팅 상태를 검사해서 깨진 것, 덜 코팅된 것, 불량품을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금속 검출기 제조 과정에서 혹시라도 금속 조각이 알약 안에 들어갔을 경우를 감지합니다. 이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에요. 이 단계를 통과한 알약들은 비로소 반제품 F-피니쉬드 프로덕트이 됩니다. 완전히 포장되기 전의 알약, 즉 포장만 남겨둔 상태예요. 반제품은 이중 비닐백에 담겨 보관실로 이동하고 일반적으로 온도는 15-25, 습도는 70% 이하의 환경에서 엄격히 보관됩니다. 반제품이 포장실로 가기 전에 품질 시험을 거칩니다. 제약 공장의 품질시험실 QC실에서는 다양한 항목을 검사해요. 약의 함량 추성분이 규정대로 들어있는지, 용출시험 약이 몸속에서 얼마나 잘 녹는지, 경도 얼마나 단단한지, 외관 색깔, 모양, 코팅 상태. 이 시험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포장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포장 공정을 미리 검증 밸리데이션해둔 경우에는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포장을 먼저 시작할 수도 있어요. 물론 최종 출하는 시험 합격 후에만 가능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 포장입니다. 이 약은 병 포장으로 작은 플라스틱 병 안에 알약을 담는 방식이에요. 포장 라인에서는 이런 일들이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계정 카운팅 기계가 자동으로 알약수를 세어서 딱 30정, 50정, 100정, 300정, 500정씩 병에 넣어요. 이때 계정기가 정확히 알약수를 확인합니다. 실리카겔 캡 뚜껑 안에는 특별한 게 붙어 있어요. 바로 실리카겔이 부착된 캡인데요. 병 안의 습기를 흡수해서 약이 눅눅해지는 걸 방지해 줍니다. 뚜껑을 열면 그 작은 방습 물질이 보이는 것 아마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병이 봉인되면 바코드가 부착됩니다. 이 바코드에는 단순한 제품 식별 번호뿐만 아니라 사용기한과 제조 번호 라트 넘버도 담겨 있어요. 제조 번호는 매우 중요한데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번호로 어떤 원료를 써서 언제 어떤 조건에서 만들었는지 역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라트 추적성 트레이서빌리티라고 해요. 포장 공정에서도 역시 작업 전 점검이 있어요.
이전 제품에 잔류물이 없는지, 기계 상태는 이상 없는지를 모두 확인하고 서명한 뒤에야 작업이 시작됩니다. 포장까지 끝났다고 바로 약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제품은 품질 보증 QA팀의 최종 검토를 받습니다. 제조 전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기록서를 검토하고 혹시라도 규정을 벗어난 단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요. 모든 게 정상으로 확인되면 품질 보증 책임자가 최종 출하 승인 서명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 약이 유통 창고로 넘어가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공급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작은 알약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원료 계량 혼합과 과립 타정 코팅 선별과 금속 검출 포장 최종 품질 검사, 이 모든 과정이 수많은 사람의 손과 눈, 그리고 정밀한 기계를 거쳐야만 우리 손바닥 위에 이 작은 알약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혹시 다음번에 약을 드실 때 이 과정들이 떠오르신다면 저는 아주 기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의약품은 왜 유통기한이 지나면 위험할까? 또는 알약, 캡슐, 시럽 제형이 다른 이유는? 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더 알고 싶은 의약품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